저희는 오남고등학교 그로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관계의 길을 찾다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인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와 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장점도 많았으나 저희는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하던 중 한 선생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대학 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편익 중 하나가 인맥이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더욱 호기심을 갖고 인간관계에 대해 더욱 파악을 해보자 이 발표를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는 사람이 많다, 이 사실이 좋은 것일까요? 주위에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답변을 기반으로 인간관계 범위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인맥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넓은 인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두 가지로 나누어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최소의 인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피구왕 서영과 관계정리가 힘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이서영은 자신만 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이런 서영이에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영이가 전학을 간 뒤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와준 윤정이와 시간을 보내야 할까? 아니면 현지를 주축으로 한 정은이의 무리와 시간을 학교 생활을 보내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현지의 무리는 아까 윤정이의 학교 생활을 방해하고 그러한 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영이는 피고를 통해 현지와 가까워지게 되어 현지의 무리, 즉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영이에게 현지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전장치 속에서 서영이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현지는 자기 자신의 의견대로만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날이면 날마다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정이와 밤이면 밤마다 피고 연습을 같이 하고 학교에서는 모른 척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정리가 힘이다라는 책에서는 관계는 다다익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고왕 서영이라는 책을 통해 서영이가 다수에게 다가갔으나 결국에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윤정이와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 관계는 다다익선이 아님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양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다수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감정만 계속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나무도막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의 감정도 힘든 감정이 쌓이고 상처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소의 사람에게 최대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의 인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빌려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인간관계는 거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폭을 조금 더 넓혀갔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인간관계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 견해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생각, 관점, 견해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럼 이제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우리가 경험했던 다양한 생각, 관점, 견해들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은 방식으로,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익, 그리고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슬플 때, 힘들 때가 있을 것인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감정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 그런 슬픔도 조금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인간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힘든 인간관계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해 나고 그렇게 이겨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최대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는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딱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접근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좀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살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나에게 힘들고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조금 우리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보는 것도 노력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 안녕. 너는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많은 인간관계가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넓은 인간관계는 현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관점, 견해를 참고하여 사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나는 필요한 인간관계만 유지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너무 많으면 쉽게 이용당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쉽게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왜 싸우니? 인간관계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란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지치고 상처가 되는 관계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길을 찾았어. 저희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나온 식물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우리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간관계도 이처럼 우리가 조금 더 손길,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방식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인간관계의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